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제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지음, 류시화 옮김. 흉터, 리우꺼. 어린 소년이 엄마에게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첫 번째 간담회에 나오라고 알렸다. 엄마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자 소년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번에 처음으로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엄마를 볼 텐데 엄마의 외모 때문에 소년은 몹시 신경이 쓰였다. 엄마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얼굴 오른쪽을 거의 뒤덮은 심한 흉터가 있었다. 소년은 엄마가 왜 그리고 어떻게 흉터를 갖게 되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간담회에서 사람들은 얼굴에 난 흉터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엄마가 지닌 친절함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어린 소년은 여전히 창피스러웠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소년이 앉은 자리에서도 선생님과 엄마가 나누는 이야기는 모두 들려왔다. 소년은 귀를 세우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선생님이 물었다. 실례지만 어쩌다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지요? 엄마가 대답을 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가 방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서 모두가 겁이 나 감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침대 쪽으로 뛰어가는데 대들보가 떨어지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내 몸으로 아이를 덮었습니다.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다행히도 소방관이 들어와서 우리 두 사람을 구해 주었지요. 그녀는 얼굴의 화상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이 흉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향해 달려와 엄마를 꼭 껴안았다.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치른 희생에 목이 메었다. 그날 아이는 하루 종일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검은 상자. 데보라 로베르토 맥도널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뒤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나에게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의미했다. 어머니는 내가 5살밖에 안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75의 나이에 간암으로 쓰러지자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어쩌면 나는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 계실 것으로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벽장과 책상 서랍을 정리해서 유품을 버리거나 누군가에게 줘야만 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용돈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그때마다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돈을 갖고 나오곤 했다. 언제나 그 방에만 들어가면 돈이 나오는 것이 신기하게만 생각되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언니에게 당신의 방으로 가서 검은 상자에서 돈을 꺼내오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왜 내게는 그 검은 상자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걸까? 내가 너무 어려서일까?
아니면 언니가 나에게 없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검은 상자는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그것이 늘 마음속에 떠올랐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른이 되고 아버지는 노인이 되었다. 아버지는 머리가 회색이 되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으며 허리가 구부정해졌다. 하지만 아버지를 볼 때마다 눈가에는 변함없이 웃음이 있었다. 그 웃음은 당신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날 아버지 방에서 유품들을 포장하고 정리하면서 나는 검은 상자를 여러 번 떠올렸다. 자꾸 눈물이 났지만 눈앞에 이를 두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서둘러 유품을 정리해서 처리해야만 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삶의 마지막 장이었다. 벽장을 정리하고 책상 서랍을 비우고 나자 방은 썰렁해졌다. 아버지는 가셨고 당신이 쓰시던 물건들도 사라졌으며 내가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 내가 원할 때마다 변함없이 그곳에 있어주던 사람이 떠나고 없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화를 걸어 사랑해요 아빠 라고 말해도 이제 누가 그 말에 대답해 줄 것인가. 마지막으로 침대 옆 탁자와 서랍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의 자취가 그곳에 있었다. 탁자 위에는 전화기와 알약, 안경이 놓여 있었다. 서랍을 열자 작은 검은색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내가 상상하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보석과 공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상자를 기대했던 걸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자가 그분에게 딱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것은 가죽을 씌운 납작한 금속 상자에 불과했으며 형태도 단순했다. 가장자리는 심하게 닳아 있었고 안에는 넘쳐날 정도로 종이 서류들이 가득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먼저 침실문을 닫은 뒤 상자 안의 물건들을 침대 위에 쏟았다. 그러자 지나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 어린 시절, 행복, 사랑,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 그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들어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구겨지고 노랗게 바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증명서, 어머니의 사망 증명서, 아버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이 분명한 동전 몇 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옛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상자 안에는 또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찍은 엄마 사진이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엄마의 그 옷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에게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6살밖에 안 된 내 사진이 있었다. 내 사진에는 아이의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데비가 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카드들이 있었다. 내가 아빠에게 보낸 수없이 많은 카드들이 크리스마스, 생신, 어버이날에 보낸 카드들이 있었다.
내가 카드에 쓴 글들은 한결같이 아빠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 상자 안에는 바로 내가 들어있었다. 엄마도 상자 속에 있었다. 상자 안에는 돈이나 보험증서, 중요한 법률 서류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았다. 상자 안의 물건들은 한 남자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었다. 아버지는 얼마나 자주 상자를 꺼내 그 안의 카드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미소 짓고 눈물을 흘렸을까. 종이들마다 부드러운 손때가 묻어있는 것을 볼 때 아버지가 자주 그렇게 하셨던 것이 틀림없었다. 그 상자는 내게 말을 하고 보여주고 동시에 내가 불과 며칠 전에 잃어버린 것을 내게 되돌려 주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영혼과 딸에 대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었다. 검은색 상자는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아이들은 이 상자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상자 속에서 평생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들을 발견할 것이다.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유품을 정리하고 나면 아이들은 그 검은 상자 안에서 내 마음과 사랑을 발견하고 더불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행운을 얻으리라. 그리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임을 깨달을 것이다. 1년 내내 줄 수 있는 101가지 선물. 1. 미소. 2. 기댈 어깨. 3. 누군가의 등을 두드려준다. 4. 고맙다고 말한다. 5. 뜻밖의 키스. 6. 또는 따뜻하게 껴안는다. 7. 오늘 정말 멋진데? 하고 말한다. 진심으로. 8. 피곤한 어깨를 주물러 준다. 9. 기분이 우울할 때 휘파람을 분다. 10. 옛날 선생님에게 감사의 카드를 보낸다. 11. 좋은 아침이라고 말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12. 오랜 친구에게 마음을 담은 뜻밖의 편지를 보낸다. 13. 깜짝 놀랄만한 전화를 건다. 14. 당신 차례가 아닐 때 설거지를 한다. 15. 당신 차례가 아닐 때 쓰레기통을 비운다. 16. 무례한 말을 그냥 넘긴다. 17. 1분간의 사랑의 전화를 건다. 18. 농담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건네서 누군가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해준다. 19. 당신의 아랫사람에게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준다. 20.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위해 구인 광고를 모아둔다. 21. 책을 만드는 사람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낸다. 22.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점심을 대접한다. 23. 널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카드를 보낸다. 24. 주차 단속원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를 보낸다. 25. 청구서를 제때 낸다. 26. 당신이 입던 옷을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 27. 좋은 소식을 전한다. 흉보는 이야기는 전하지 않는다. 28. 누군가에게 무언가 좋은 말을 해준다.
29.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빌려준다. 그리고 그 책을 돌려달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30.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돌려준다. 31.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32. 아이와 공받기 놀이를 한다. 33. 집에서 만든 쿠키 상자를 직장에 가져간다. 34. 집에만 있는 노인을 찾아간다. 35. 지루한 유머에도 한껏 웃는다. 36. 당신의 여자에게 아름답다고 말한다. 37. 침대로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고 그 뒤에 설거지도 한다. 38. 엄마 아빠를 위해 집안을 청소한다. 39. 자신의 꿈을 남들과 나눈다. 40. 당신의 배우자와 규칙적으로 산책을 한다. 41. 믿음을 갖는다. 42. 10대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성공할 때까지. 43. 줄을 서 있을 때 누군가를 당신 앞으로 들어오게 해준다. 44. 누군가 옳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참 잘했어요 라고 말한다. 45. 부탁합니다 라고 말한다. 46. No 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도 yes 라고 말한다. 47. 인내심을 갖고 설명한다. 48. 진실을 말한다. 하지만 친절하고 재치있게 말한다. 다른 사람이 정말로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으면서. 49. 슬퍼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 50. 작은 기쁨을 널리 퍼뜨린다. 51.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친절한 행동을 한다. 52. 우산을 함께 쓴다. 53. 차의 와이퍼 밑에 미소를 짓게 하는 카드를 꽂아준다. 54. 냉장고에 사랑의 쪽지를 붙여놓는다. 55. 누군가에게 당신의 정원에서 핀 꽃을 준다. 56.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한다. 57. 먼저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 그것도 자주. 58.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59. 질투와 악한 감정에서 벗어난다. 60. 젊은 여성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한다. 61.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희망을 불어넣는다. 62. 시간을 내라. 그렇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시간에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다. 63.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64. 귀를 기울인다. 65. 당신이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포기한다. 66. 마음을 밝게 갖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재미있는 면을 발견한다. 67.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을 때 조용히 산책을 한다. 68.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준다. 69.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70.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71. 누군가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만한 것을 읽어준다. 72.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하고 당신이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긴다. 73. 길에서 휴지 조각을 발견하면 밟고 지나가는 대신 그것을 줍는다. 74. 순수해진다. 75. 허리를 펴고 걷는다. 76.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베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77. 여름밤에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해 풀밭에 기분 좋게 누워 별을 바라본다. 78. 매일 한 사람에게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79. 누군가를 데리고 깜짝 놀랄 소풍을 떠난다. 80.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도. 81.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한다. 82. 누군가 차 바퀴를 갈아 끼는 일을 도와준다. 83. 침대에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아니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84. 비타민 C를 나눠 먹는다. 85. 노숙자에게 담요를 갖다 준다. 86. 누군가에게 시 한 편을 우편으로 보낸다. 87. 우편 배달부에게 작은 선물을 준다. 88.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깨닫게 해준다. 89. 누군가의 실수를 눈감아 준다. 90. 자신이 저지른 몇 가지 실수를 용서한다. 91. 누군가를 서커스에 데리고 간다. 92. 주차 칸을 하나만 사용한다. 93.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본다. 94. 당신의 파트너가 시합에서 이기게 한다. 95. 과거의 원한을 용서한다. 96. 사랑스러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97. 이미 알고 있는 우스갯소리에도 웃어준다. 98.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간다. 99. 당신 친구의 눈과 귀가 되어준다. 100. 당신의 배우자가 좋아하는 와인을 산다. 101.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충동을 그냥 넘겨버린다. 차에 돌이 날아온 이유. 조시 리드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조시라는 이름의 최고 경영자가 차를 운전하며 시카고 부근의 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16기통짜리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검은색 제규어를 조금 빠른 속력으로 몰았다. 그것은 구입한 지 2달밖에 안 된 새 차였다. 주택가였기 때문에 조씨는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운전을 했다. 그때 움직이는 뭔가를 본 것 같아 그는 재빨리 차의 속력을 늦추었다. 다행히 아이가 튀어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난데없이 벽돌 한 장이 날아와 제규어의 반짝이는 문에 퍽 하고 부딪히는 것이었다. 그는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런 다음 재빨리 후진 기어를 넣고 벽돌이 날아온 곳으로 되돌아갔다. 차에서 뛰어내린 조씨는 벽돌을 던진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채어 주차된 차로 밀어붙였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너 뭐하는 녀석이야? 이성을 잃을 정도로 점점 더 화를 내며 조씨는 소리쳤다.
이거 산지 얼마도 되지 않은 제규어란 말이야. 너 이제 벽돌 한 장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벽돌은 왜 던진 거야? 소년이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아저씨 죄송해요.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도 차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벽돌을 던진 거예요.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주차된 차 근처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말했다. 아저씨, 저기 우리 형이 있어요. 형이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제 힘으로는 형을 들 수가 없어요. 흐느끼는 목소리로 소녀는 젊은 경영자에게 부탁했다. 형을 휠체어에 앉힐 수 있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형은 제가 들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아이의 말에 감동한 조씨는 목에서 넘어오는 뜨거운 것을 삼키려고 애썼다. 그는 아이와 함께 넘어진 휠체어를 일으켜 세우고 아이의 형을 들어 휠체어에 앉혔다. 조씨가 16기통짜리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검은색 제규어로 걸어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는 오랫동안 천천히 걸어갔다. 그 뒤로 조씨는 제규어의 문짝을 결코 수리하지 않았다. 우그러진 차문은 그에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벽돌을 던져야 할 정도로 삶을 너무 빨리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간을 내서 해야 할 일들. 레온 한센. 시간을 내어 꽃 향기를 맡으라. 삶의 여러 길들을 걸어가면서 시간을 내어 긴장을 풀어라. 도전과 다툼으로부터. 시간을 내어 새들의 노래를 들으라. 새들이 아침이 왔음을 알릴 때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릴 것이다. 시간을 내어 해가 떠오르는 걸 바라보아라. 때로는 해가 지는 것도. 쾌락을 추구하는 것만이 당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게 해라. 시간을 내어 당신이 받은 축복들을 세어보라. 그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느낄지라도 어쨌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받았음을 발견하게 되리라. 시간을 내어 미움을 몰아내라.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사람의 악한 행동을 미워할 뿐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말아라. 시간을 내어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자유로운 매 순간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대학 졸업장의 가치를 뛰어넘는다. 시간을 내어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테니까. 사람들 눈에 비치는 당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내어 어떤 변화를 일으키라. 당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그러면 당신은 삶의 만족을 얻고 자신이 한결 성장한 느낌을 갖게 되리라. 시간을 내어 선한 행동을 하라. 당신이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라. 당신의 권리와 동등하게. 시간을 내어 다만 감사하라. 당신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힘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그것을 믿으라. 당신이 변함없이 이런 일들을 한다면 당신은 마침내 큰 기쁨을 느끼리라. 당신이 이런 일들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게 되리라. 이런 일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당신의 시간을 빼앗기는 하겠지만 그것들이 당신을 건강하게 해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당신이 비록 부자가 아닐지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자신이 더 부유해지리라는 걸 알게 되리라. 훨씬 다른 방법으로